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대대적인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의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연방상원은 2018년도 예산안을 찬성 51대 반대 4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상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에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공화당은 올해 말까지 세제 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혁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내년 중간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으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예산안이 어젯밤 늦게 통과됐다며 이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달 27일 현행 35%인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원은 상원과는 다른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세제 개혁안 논의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원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 각 주마다 시행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내년 10월 10일까지는 운전 면허증이 허용됩니다. 19일 연방정부는 뉴저지 주정부가 신청한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에서는 당분간 현재처럼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도 국내선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강화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어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돼도 이 면허증을 보안 검색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 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내년 1월 22일부터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리얼 아이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 검색 때 인정되지 않고 여권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도 이날 뉴저지와 함께 시행유예 연장 신청을 승인받았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10월 30일부터 연방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리얼 아이디 시행 유예 신청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적 포기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2배나 급증했습니다. 2007에서 2016년 국적 포기자 및 국적 취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가운데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36,404명으로 전년도 국적 포기자 수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국적 포기자 수 집계는 국적 상실자와 국적 이탈자를 합한 것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적 상실은 국민이 자진의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 국적자가 일정 기한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등이고 국적 이탈은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007에서 2016년까지 한국 국적 포기자는 22만 3,611명에 달했습니다. 2007년 23,528명을 기록한 이후 2012년 18,465명, 2015년 17,529명으로 감소했지만 매년 2만 2천여 명 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3만 명대로 급증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10년간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 5만 8천여 명, 캐나다 3만 2천여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경제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곳은 LA와 뉴욕 두 곳뿐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뉴악, 저지시리를 포함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은 1조 6,574억 5,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회계년도보다 490억 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전국에서 GDP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곳은 뉴욕과 LA 등 두 곳뿐이었습니다. LA 메트로폴리탄 지역도 전년도보다 약 380억 달러 늘어난 1조 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연방상무부 산하 경제분석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 382개 대도시 가운데 267개의 도시의 GDP가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대도시는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로 전년 대비 GDP가 8.1% 올랐습니다. 반면 GDP가 크게 하락한 곳은 텍사스주 오데사로 전년 대비 13.3% 떨어졌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전국 219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증가율 0.9%로 실질적인 성장은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GDP 변화는 정보 부문 0.36%, 교육 및 건강 부문 0.14%, 건설 부문 0.11%, 예술, 연예, 여가 부문 0.0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국 100여 개 도시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정부도 입찰 제안서를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뉴욕시 정부가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위한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기술과 인력, 세계적 수준의 학문 및 연구기관, 다양한 경제활동 등을 갖추고 있는 뉴욕시를 아마존 제2본사로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찰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후보지 물망에 오른 지역은 맨해튼 미드타운 웨스트, 로 맨해튼 파이낸셜 디스트릭,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그리고 브루클린 테크 트라이앵글 지역 등 총 4곳 입니다. 아마존 측은 특정 선호 도시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비즈니스 친환경의 국제공항과 대중교통, 생활 수준 등이 뒷받침되는 메트로 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선정한 이 4곳은 아마존이 내건 부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 제2본사 유치에는 뉴욕, 시카고 등의 대도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도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제2본사 건설을 위해 최소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아마존 본사는 평균 연봉 10만 달러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 5만 개 창출로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돈을 쏟아붓지만 효과가 없다는 비난도 많습니다. 복지란 깨진 독에 물 붓기여도 계속 부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뉴욕시가 외곽으로 이주하는 노숙자의 렌트비를 지원합니다. 19일 AM 뉴욕은 뉴저지 뉴악의 한 아파트 17개 가구에 뉴욕시 노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홈리스국은 이들에게 1인당 1,213달러의 렌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홈리스국은 이처럼 뉴욕시 외곽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노숙자들에게 최대 1년간 아파트 렌트를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렌트 지원은 가족일 경우 최대 1,515달러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뉴욕시 노숙자 쉼터에서 90일 이상 머물렀어야 하며 범죄 경력이나 정신건강, 마약, 알코올 중독 치료 경력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뉴욕시는 노숙자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면서 시 외곽으로 떠나는 노숙자들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번에는 거처를 마련해 렌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노숙자 보호시설 인구는 지난 10년간 70%나 급증했습니다. 거리 노숙자도 2,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29년 만에 정상을 노리고 있고 양키즈는 월드시리즈 진출에 1승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뉴욕이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보스턴 레드삭스를 응원한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8일 드블라지오 시장은 나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열렬한 팬이라며 양키스를 응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양키스가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더라도 경기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요커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4년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양키스 스타디움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뉴욕 매츠 홈 경기에 시구자로 나섰지만 레드삭스 팬이라는 사실 때문에 뉴욕 매츠 팬으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는 11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일제히 드블라지오 시장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니콜 멜리오테스키 후보는 뉴욕시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맡고 있는 도시의 팀을 응원하지 않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소유 뉴저지주 에머슨 골프 클럽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바뀝니다. 최근 버겐 카운티 정부가 매입을 결정하고 클로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버겐 카운티 의회는 에머슨 골프 클럽 매입 허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에머슨 타운에 위치한 135에이커 규모의 에머슨 골프 클럽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지난 1963년 오픈했으며 2008년 한인 소유의 에머슨 매니지먼트 LLC가 $1,000만 매입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골프장을 $850만 매입했으며 수주 안에 클로징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세미 프라이빗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권은 개인 $4,000, 가족 $6,000, 기업 $18,000 수준입니다. 2008년 골프 전문지 골프 다이제스트는 에머슨 골프 클럽을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에머슨 골프 클럽을 매입한 카운티 정부는 매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올겨울 리노베이션을 시작해 내년 봄 새롭게 문을 열 계획입니다. 이로써 버겐 카운티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은 6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현재 티넥의 오버팽, 마와의 달링턴, 퍼라머스의 오차드 힐스, 그리고 리버베일과 라클리의 벨리브룩과 라클리 등 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연체료도 부담인데요. 뉴욕시 세계 공립도서관이 도서 미반납 연체료 $225만 탕감했습니다. 19일 뉴욕 공립도서관, 퀸즈 공립도서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등은 10월 18일을 기준으로 미반납된 도서와 DVD 등의 벌금 연체료 약 $225만 한시적으로 탕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미반납 도서 연체료 때문에 책을 빌려보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탕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탕감 대상은 도서관 이용카드 소지자로 17세 이하 청소년 그리고 18에서 21세 사이 고등학생입니다. 연체료 때문에 도서관 카드 이용이 정지된 청소년들은 오는 11월 2일까지 각 도서관을 방문해 새 카드를 발급받거나 기존의 카드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일부터는 공립도서관 216개 분관 모두에서 다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의 연체료는 하루 25센트에서 $3이고 연체료가 $15까지 늘어나면 도서관 카드 이용이 중지됩니다. 청소년 카드 소지자 92만 7천 명 가운데 16만 1,000명이 연체료 때문에 도서 대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연체료도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연체료 사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재단 JPB 파운데이션이 후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이번 달 캘리포니아를 강타해 초토화시킨 대형 산불로 인해 불에 탄 주택과 빌딩들이 7천여 채에 달한다는 집계가 발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 데이브 존스 국장은 이 같은 손해액의 예비 집계는 현재 피해 지역에서 들어온 8대 보험사에 대한 보험 청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보험 미가입 재산 피해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에 가입한 부동산의 손해액도 최소 $10억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건물의 대부분은 10월 8일과 9일 북가주에서 발생한 산불이며 이 지역의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3번째로 큰 산불이며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한편 주정부는 산불 비상으로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내년 4월까지 모든 가격 인상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프로젝트가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올해 여름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한인타운의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인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공개하고 한인 노숙자를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준영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인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차세대 리더들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기금은 한인 노숙자 쉼터 마련과 노숙자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대학생 리서치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음 주 초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에 미주 언론인 한우성 씨가 9대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재외동포 출신이 동포재단 수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87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우성 내정자는 미주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뉴 아메리카 미디어 부장 등을 지냈으며 2001년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비롯해 AP통신 기자상, 소수계 기자상을 받았고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19 회계년도 추첨 영주권 신청 접수가 1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입니다. 추첨 영주권 신청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를 낸 신청자들은 이 기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는 최근 5년간 미국 이민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 비자를 추첨을 통해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시가 이바이크로 불리는 배달용 전기 자전거 단속을 이용자 위주에서 업주 처벌로 변경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바이크는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뉴욕시와 뉴욕주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때문에 음식점 배달 직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19일 오후 4시쯤 맨해튼 포트 오소리티에서 뉴저지주 퍼스 엠보이로 가던 뉴저지 트랜짓 116번 버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2명이 탑승해 있는 버스에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은 곧바로 진화 작업을 벌였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면서 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트랜짓은 버스 승차권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야외로 나가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쾌청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